일주일 뒤 하율에게 정식 입사 면접 통보가 왔다. 이번엔 공식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방해도 루머도 없었다. 도연의 폭로가 회사 전체를 흔들어 놨었다. 보안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감사팀장은 감봉이 확정됐다. 그리고 내부 커뮤니티의 관리자도 바뀌었다. 면접 날 하율은 새 옷을 입었다. 도연이 사주신 옷이 아니라 자신의 월급으로 산 옷이었다. 면접실은 생각보다 환했다. 큰 창 너머로 서울이 보였다. 그곳에서 자신이 일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면접관은 3명이었다. 도연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 정말로 공정한 심사가 될 것 같았다. 이하율 씨, 지원 동기를 말해주세요. 면접관이 물었다. 하율은 숨을 깊게 마셨다.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분유를 못 사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사의 한 직원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율이 말했다.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회사에서 분유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게.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처럼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우리가 찾던 사람입니다. 3일 뒤 합격 통보가 왔다. 고객 경험팀 신입사원 이하율. 연봉은 3천만 원. 기숙사도 준다고 했다. 그 순간 하율은 울음이 나왔다. 지난 2년간 한 번도 안 나왔던 울음. 기쁨의 울음. 첫 출근 날 하율은 할머니와 채은이를 카페에 데려갔다. 회사 근처의 카페. 그곳에서 할머니와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일하러 가볼게. 채은이가 엄마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엄마를 배웅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환했다. 젊은 직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들이 따뜻했다. 누군가는 커피를 건넸다. 누군가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연이 나타났다.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에. 도연이 손을 내밀었다. 하율은 그것을 잡지 않고 안았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마워할 사람은 저예요. 당신이 우리를 깨우게 해줬으니까요. 하율은 창밖을 봤다. 서울 하늘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밝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많겠네요. 하율이 말했다. 도연이 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이게 시작이에요. 3개월이 지났다. 하율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고객 경험팀의 일원으로서 하율은 매장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취약계층 고객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 그것이 하율의 첫 번째 과제였다. 저는 분유를 못 사본 적이 있어요. 하율은 임원회의에서 말했다. 6,400원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이 제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하율의 정책은 곧 회사 전체에 도입됐다. 그리고 6개월 뒤 고객 만족도는 68%에서 85%로 올라갔다. 이하율 사원의 기여도가 크다. 도연이 인사평가에 적었다. 그 무렵 하율은 채은이를 회사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할머니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율이 월급으로 충분했다. 아니 넘쳤다. 1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하율을 승진 대상으로 삼았다. 고객 경험팀 과장. 급여는 5천만 원대. 하율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현실인가?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정말 있었던 것인가? 그날 밤 하율은 채은이에게 말했다.
우리 딸 아야. 엄마 직급이 올라갔어. 채은이가 엄마를 쳐다본다. 하율은 웃음을 지었다. 그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야. 엄마가 분유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뭐든 사줄 거야. 그 순간 할머니가 말했다. 이하율, 넌 정말 잘했다. 하율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었다. 자랑, 그리고 안도, 그리고 희망. 새해가 되면서 회사는 하율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고객 경험팀을 새로 개설하고 하율을 그 팀장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팀장이면 과장보다 한 급이었다. 그리고 급여도 6천만 원대였다. 저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요. 하율이 도연에게 말했다. 대학이 뭐가 중요해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고객의 현실을 알아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게 이하율은 팀장이 됐다. 그리고 자신의 팀을 만들었다. 모두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로. 탈북자, 장애인, 미혼모, 저소득층. 그들이 자신의 팀이 됐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회사의 새로운 고객 만족도는 92%가 됐다. 업계 최고였다. 그리고 하율은 임원진 앞에서 발표했다. 우리 회사의 미션은 이래요. 분유를 못 사는 엄마가 없는 세상 만들기. 하율이 말했다. 저는 그 엄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임원진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하율은 도연을 봤다. 도연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도 있었다. 자랑. 그리고 뭔가 더. 그날 저녁 도연은 하율을 만났다. 편의점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곳에서 도연은 말했다. 이하율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분유 6,400원 때문에 울던 사람이 지금은 전국의 분유를 못 사는 엄마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하율이 눈물을 흘렸다. 이게 현실인가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에요. 도연이 손을 내밀었다. 우리 함께 더 큰 세상을 만들어 보지 않을까요? 하율은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봤다. 수천 개의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중 어디선가 누군가는 분유를 못 사고 있을 것이었다. 하율은 결심했다. 그런 누군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하율이 말했다. 더 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 안녕하세요. 25살 미혼모 이하율은 분유 6,400원을 살 돈이 모자라 편의점 계산대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곳의 사장이 건넨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는데 사실 그 사장은 이 브랜드의 회장 대행이었습니다. 감시와 의심,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하율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쓸 기회를 얻지만 그것이 정말 기회일까요? 이하율의 알람이 울렸다. 편의점 야간 알바가 막 끝난 시간이었다. 통장에는 7,000원이 남아 있었고 월급은 사흘 뒤였다. 하율의 손가락이 떨렸다. 딸 채은이는 할머니 품에서 자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분유가 떨어질 것이었다. 그것이 하율의 밤을 지배하는 공식이었다. 언제나 모자라는 돈. 언제나 울어야 하는 시간. 새벽거리는 텅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이 황색으로 지친 밤을 비추고 있었다. 하율이 걸어가는 발소리만 들렸다. 그것도 지쳐있는 발소리였다. 25시간 일한 몸이었다. 낮엔 카페, 밤엔 편의점.
주말엔 배달. 그렇게 1년을 이어왔다. 채은이를 낳은 지 2년이 된 지금 하율은 여전히 빈손이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스마트마트. 집 근처였다. 버스 타는 시간보다 걷는 게 더 빨 정도로 가까웠다. 하율은 문을 밀었다. 냉동실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것이 하율의 현실 온도였다. 분유 코너로 향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채은이가 먹는 분유. 프리미엄 제품. 6,400원짜리. 한 캔에 6,400원. 미용실 한 번 가는 돈. 영화표 가격.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하율에게는 산이었다. 계산대에 섰다. 지갑을 열었다. 손가락이 동전을 헤아렸다. 5,000원짜리 지폐 하나. 동전들. 모두 모아봐도 5,200원. 6,400원을 못 샀다. 700원이 모자랐다. 세상에 700원도 못 냈다. 하율의 눈앞이 흐려졌다. 죄송해요. 좀. 하율이 말을 끊고 고개를 숙였다. 분유를 계산대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계산대 뒤에서 남자가 나타났다. 낯선 사람이었다. 이전의 사장이 아니었다. 30 중반으로 보였다. 정돈된 검은 셔츠, 아래로 내려 쓴 안경, 그리고 무언가 깊이 있는 눈빛. 분유가 필요하신 거네요. 그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편의점 사장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정제되어 있었다. 마치 뉴스 앵커처럼. 마치 누군가 중요한 사람처럼. 네. 근데 돈이 좀.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5달 동안 이런 순간이 몇십 번 있었다.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약국에서. 언제나 모자랐다. 언제나 송구했다.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 분유는 꼭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그 남자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하율이 깜짝 놀랐다. 그건 너무 빨랐다. 거부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정말이에요? 네. 당신이 필요한 물건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다. 그 단어가 하율의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갔다. 당연하다는 게 얼마나 먼 나라 말인지 알았다. 지난 25달을 살면서 당연한 것은 없었다. 모든 게 예외였다. 모든 게 남의 호의였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율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맺혔다. 이 남자가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할까봐 빨리 가고 싶었다. 분유를 들고 편의점을 나갔다. 밤거리로. 찬바람 속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4시였다. 할머니가 소파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다. 채은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하율은 분유를 조심스럽게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계단 위에 집. 3평짜리 방. 그리고 분유 한 캔. 오늘의 최고 불을 다했다. 눈물이 흘렀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자책의 눈물이었다. 왜 자신은 이것도 못 주는가? 왜 자신은 이것도 남의 호의에 기대야 하는가? 하율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부터는 더 일하겠다고. 내일부터는 분유 정도는 스스로 살 거라고. 일주일이 지났다. 하율은 월급을 받았다. 190만 원. 그중 80만 원은 이미 정해진 곳이었다. 전세금 이자 30만 원은 통신료, 가스, 전기. 남은 70만 원으로 밥을 먹고, 옷을 사고, 기저귀를 사고, 분유를 사야 했다. 70만 원이면 넉넉했다. 이전보다는. 그래도 모자랐지만. 하율은 그날도 편의점에 들어갔다. 분유를 살 돈을 들고. 어제 받은 사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사장은 없었다.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다.
젊은 대학생 같은 남자였다. 어젯밤에 있던 사장은? 하율이 물었다. 아, 그분요? 저 사람은 가끔 오셔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그럼 분유값이라도. 하율이 지폐를 내밀었다. 무슨 분유요? 그 직원이 되묻자 하율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사장이 다시 나타났다. 지난번 분유값입니다. 하율이 돈을 내밀었다. 그 사장이 웃음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재고 처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었다. 닷새가 지나자 어제 날짜가 지난 유우유가 담겨 있었다. 포스트잇에는 재고 처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 다음 날은 프리미엄 기적이었다. 손상된 박스 정리 그렇게 20일이 지났다. 하율은 의아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뭔가 선심 같고 이것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받아야 하고. 그 감정의 고리들이 매일 하율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50일째 되는 날 다시 만났다. 이제까지 정말 고마워요. 하율이 말했다. 분유도 우유도 기저귀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사장의 눈빛이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를 평가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다시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눈치가 빨라요. 네. 당신은 받은 게 뭔지 알고 있어요. 네, 좋은 것들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받은 게 뭐가 아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율이 고개를 들었다. 그 사장이 명함을 꺼냈다. 흰색 명함.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다. 하율은 영어를 못 읽었다. 하지만 한글로 적힌 부분이 있었다. 스마트마트 편의점 본부장. 당신을 만난 날부터 궁금했어요. 그 사장이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감사해야 할까? 왜 받은 것도 아닌데 고마워할까? 그게 이상했어요. 당연하지 않나요? 누군가 도와주면 감사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장이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뭘 아는 것 같아요. 당신이 받은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특별한지. 하율이 입을 열지 못했다. 제 이름은 강도현입니다. 그 사장이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곳 편의점 사장이 아니에요. 하율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편의점의 냉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럼 뭐예요? 저는 스마트마트 본부에서 왔습니다. 고객 경험팀 부장이에요. 도연이 명함을 다시 내밀었다. 요즘 우리 매장들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직접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거죠. 하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제게 준 것들이 당신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시스템이 정말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당신 같은 고객이 필요했어요. 도연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줬어요. 약한 부분이라고요? 당신이 분유를 못 샀다. 그리고 우리 직원은 당신을 도와줬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하율의 얼굴이 굳었다. 규정. 그 단어가 무섭게 느껴졌다. 규정을 어겼다고요? 그 직원이? 네. 도연이 담담히 말했다. 무료 제공은 우리 규정상 금지된 행위예요. 그 직원도 저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율은 바닥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도움이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자신이 감사했던 그 행동이 누군가의 규정 위반이라는 걸. 자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그럼 그 직원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도연이 말했다. 대신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이튿날 아침 편의점에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다.
두 명의 중년 남자였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사무적으로 편의점을 둘러봤다. CCTV, 냉장고, 선반.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다. 검사였다. 하율은 그것을 느꼈다. 누군가를 찾아내는 검사. 하율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편의점 뒤쪽 음식 준비실 문을 통해 이 매장 손실이 얼마 돼? 한 달에 150만 원대. 그중 반이 무료 제공 물품이야. 이상하네. 왜 갑자기 늘었지? 저기 있는 직원 때문이야. 저 남자가 계속 뭔가를 줘. 하율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 젊은 직원. 자신을 도와줬던 그 사람. 이미 확인했어? 응. 이미 여러 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어. 우리가 본사에 보고하면 해고까지 가능한 상황이야. 하율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날 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도연이 주었던 명함에 있었다. 그 직원이 괜찮을까요? 응답은 빠르게 왔다.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처리하는 방식은 하율이 예상한 것과 달랐다. 이튿날 그 젊은 직원은 다른 매장으로 정근됐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그리고 그 감시자들은 계속 편의점에 들락거렸다. 뭔가를 더 찾아내려는 듯이. 하율은 알았다. 자신 때문이라는 걸. 자신이 도현과 연결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그 불안감은 매일 커져만 갔다. 50일째 되는 날 도연이 다시 하율을 만났다. 카페였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도연의 얼굴은 진지했다. 당신 때문에 좋은 직원 하나가 전근 가게 됐어요. 하율이 말했다.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커피를 마셨다.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뭔데요? 우리 본사에 와서 일해보세요. 하율의 입이 떨어졌다. 뭐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고객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시스템의 결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율은 답하지 못했다. 자신은 고졸 미혼모였다. 이력서 한 장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었다. 인턴도 보증인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본사. 생각해 보세요. 도연이 말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하율은 도연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하율은 본사 입사 서류 준비를 시작했다. 도연이 전부 도와줬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면접 준비까지. 마치 자신의 딸을 준비시키듯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거리감이 생겼다. 그리고 1년간 함께했던 직원들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보안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율을 찾아왔다. 편의점에서. 그들은 질문했다. 도현과 어떤 관계인지, 뭔가 거래를 하는 건 아닌지, 뭔가 비리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그 질문들은 마치 신문 같았다. 하율은 두렵고 떨렸다. 그리고 더 심한 일이 터졌다. 회사 내부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아직 입사한 것도 아닌데. 미혼모가 회장님 연정으로 입사한다더라. 규정 위반 적발했는데 오히려 채용한다고? 뭔가 이상한데? 능력도 없는 사람을 들여보내는 게 회사를 망친다. 글들이 폭주했다. 삭제되면 또 올라왔다.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올리는 듯 했다. 하율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정확히 면접 이틀 전 통보가 왔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채용 면접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율은 신청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취소를 신청한 것이었다. 하율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응답은 없었다. 그 밤 하율은 채은이를 품에 안았다. 딸의 숨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너무 못난 거 아닐까? 하율이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왜 좋은 일도 이렇게 복잡해지는가? 왜 자신이 받으려는 것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가? 하율은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고. 분유만 살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다음 날 아침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하율 씨, 지금 본사에 와주시겠어요? 하율은 할머니에게 채은이를 맡기고 떨리는 발로 본사에 갔다. 회의실은 임원진들로 가득 찼다. 10명은 넘는 사람들. 그리고 도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도연이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지난 2주일간 이하율 씨에게 가해진 모든 불의를 폭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도연이 계속했다. 첫째, 보안팀의 불법 감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조사를 실시한 행위. 둘째, 감사팀의 부당한 압박. 편의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적발. 셋째,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악의적 루머.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그리고 도연은 항목별로 자료를 펼쳤다.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면접 취소 통보. 이것도 이하율 씨의 동의 없이 누군가가 한 일입니다. 당신들 누군가가 한 일이에요. 임원진들이 저어했다. 이하율 씨는 우리 고객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 시스템의 결함을 보여줬어요. 단지 분유를 못 샀을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왜? 왜냐하면 그녀가 입사 후보가 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감정적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다. 위 부장님. 하지만 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도연이 자료를 더 펼쳤다. 현재 우리 브랜드의 고객 만족도는 68%입니다. 업계 평균이 88%인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낮을까요? 규정 때문이에요. 획일적인 규정 때문에 고객의 진짜 필요를 무시하고 있어요. 이하율 씨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한 모든 일이 그것을 증명해요. 그리고 도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정말로 고객 중심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하율 씨는 우리가 배워야 할 고객이에요. 거부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회의실이 무너졌다. 누군가는 입을 열지 못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도연은 하율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진지함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있었다.